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카페에다가 주식 강의를 해드립니다. 간단한 교육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글을 쓰면서 유튜브에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는 돌파 매매에 대한 오류예요. 돌파 매매에 대한 오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돌파 매매는 시장을 잘 타지 않습니다. 전하죠. 시장을 잘 타지 않아요. 수급이 몰린 강한 종목에서 확실한 포인트만 잘 잡고 들어가면 큰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타지 않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돌파 매매 자체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할 때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상한 흐름과 반대로 흘러갔을 때 빠르게 매도해야만 돼요. 빠르게. 왜냐하면 돌파 매매를 함은 보통 고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지 않으면 흘러내릴 경우에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눌림 매매는 눌림 매매는 하락했을 때 매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파 매매는 수급이 순간적으로 쫙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돌파 매매를 할 때 범하는 오류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고점 돌파 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돌파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하는 매매를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점이 가장 오류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말 그대로만 보면 돌파 매매가 맞죠. 뚫어줄 때 매수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요, 어, 위험한 돌파 매매예요. 위험한 돌파 매매. 어떻게 보면 이전 전고점은 이 차트 안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가장 높은 구간. 이런 구간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눌린 구간이 아니고 이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고점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죠.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전고점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에 체크를 해뒀잖아요. 요 부분이, 이 캔들이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이전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종을 매수했어요. 딱 돌파 매매를 하는 것 같아. 수급도 쫙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2.7%, 수수료 포함해서 마이너스 3%가 돼요. 이러면 이젠 두려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일단 3천만 원을 베팅했어요. 3천만 원 베팅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90만 원, 100만 원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참사죠, 참사. 그래서 애초에 이런 매매는 잘못된 매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전고점 라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전고점 라인은 현재 차트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가장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보시면 이 전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거래량.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니까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몰려요. 자금들이. 이 종목 가네? 이 종목 이젠 강하네? 오늘 크게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많은 매수 주체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종목에. 그쵸? 들어왔는데 상승이 되질 않아요.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물린 거죠. 평단이 여기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2230원, 요 평단에서 다 물린 거예요. 거래량 보이시잖아요.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물린 겁니다. 이 물린 것 자체를 이젠 매물대라고 하죠.
매물대가 상당히 무거워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은 무거운 구간이고 쉽게 돌파가 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전고점 구간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구간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산 사람들, 눌림에서 산 사람들이 매도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에 매물이 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것을 통해서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 구간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라는 점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제가 이 전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죠. 이 파란색 캔들 여기가 전고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죠. 전고점 이전부터 매수를 합니다. 전고점 이전부터 2220원 요쯤이 제 매수 평단가고 2250원쯤이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매수를 진행했어요. 매수. 순간적으로 제가 이 매매를 했을 때는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오히려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시켜줬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때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서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고점 물량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줬고 받아준 이후 눌렸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구간은 한번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폭이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1% 이상의 폭이 있어요. 폭이 있고 어차피 매물이 초래돼도 많이 초래될 구간은 2250원 요 라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전에 매수해서 빠르게 가주면 홀딩, 빠르게 안 가주면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약수익으로. 제가 매매한 걸 보면 빠르게 수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한 거고, 만약에 요 캔들의 고점에서 빠르게 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전 혹은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약수익 혹은 본전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반응이 오는 자리를 알 수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반응이 빠르게 오는 자리, 그런 자리는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자리겠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전고점 라인은 복불복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기술 투자 보면요,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여기서 상승할 때 그냥 전고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냥 무시하고 빠르게 올라갔어요. 전고점 도달할 때 조정 없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이러면 대박 나는 거죠. 빠르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빠르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돌파하고 보고 그냥 큰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 캔들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 빨리 안 가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복불복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돌파, 요 파동, 요 거래량 터졌죠. 요 파동 고점에 대한 부분을 약간 눌린 이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돌파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바로 막히고 하락이 나오죠.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일단 전고점 구간은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파동의 고점을 만든 순간은요, 고점에 대한 매물을 한 번쯤은 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 없이 올라가지 않아요. 소화가 있거나 아니면 눌림이 있거나, 소화 혹은 눌림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센 종목들은 바로 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투자처럼. 근데 정석대로라면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시켜주거나 한번 눌린 이후 가는 것이 정석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옴니 시스템이 보시면 여기 고점이죠. 이 종목이 돌파할 때 빠르게 못 가주잖아요. 여기 자체가 매물이 강하게 초래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못 가주는 거예요. 분봉이든 일봉이든 간에 이 전고점 구간은 매물이 초래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못 가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기 전고점에 가까워지니까 눌리고, 여기에서도 돌파되자마자 바로 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할 때는요, 한 번에 파동이 만들어지고, 눌리거나 소화된 어떤 흔적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급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매매를 하는 것이 돌파 매매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돌파 매매를 하는 거 보면요, 그냥 전고점을 돌파한다 치고 그냥 냅다 하는 걸 보고 냅다 그냥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고점이라는 구간은 상당히 무거운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겠죠. 여기가 꼭지일지 어떻게 알아요? 고점일지 어떻게 알아? 눌렸는데 반등이 나와서 망정이지,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서 계속 물려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알아도 완전 꼭지에서, 완전 고점에서 물리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 전고점 구간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눌릴 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매물대를 소화시켜준 흔적이나 확실하게 눌린 흔적, 그런 흔적이 있고 난 이후 전고점 이전에 돌파 매매를 시도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전고점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처럼 빠르게 가주질 않으면 진짜 쌍봉 만들고 주가는 끝날 수도 있어요. 쌍봉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잘 터득하면 어떠한 시장 속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이 이 돌파 매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